지금부터 2022학년도 신입생 3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 박사이신 김한청 교장 선생님께서 본교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25분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영화초등학교장 김한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식사들은 하셨나요? 여기 도담을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여쭤보니까 식사 못 하시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앉아 계신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아마 되게 혼란스러우시죠? 아마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의견을 일치를 보아가지고 사립초등학교 보내면 우리 동의의 그런 가정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야, 집에 있는 학교 보내지 뭐 그 먼 데까지 학교 보내려고 해서 부모님 혼자 오신 분도 계시죠? 손 들어보실까요?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내 자녀가 학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집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우시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계속 그러고 계시죠? 아마 오늘 본교에 오셔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한 25분,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It's beautiful and you can see it. 그 점점점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집어넣을까 하는 이야기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까지 인천의 각 학교가 다 신입생 모집 설명회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립초등학교, 또 국제학교, 대안학교, 또 집 앞에 있는 공립학교 아마 다 리서치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디를 가도 아마 제 이야기나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말씀이 사실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야기 안 하는 학교 없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최고의 혁신을 21세기 리더는 어떤 CEO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다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알림이 정보는 있었지만 그 정보로 학교를 다 알기에는 너무 제한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학교 안에 교문이 닫히는 순간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부모님들이 알기는 아이들 입을 통하지 않고는 나머지는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학교를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핸드폰 하나만 들으시면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틈만 보이면 글로벌 기업들이 막 파고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구글, 줌.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등교한다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빗장문이 다 열리고 글로벌 기업이 각축장이 되면서 각 학교의 경쟁력이 그대로 다 오픈이 됐습니다. 다 아시죠? 맘만 먹으면 그 학교의 지금 레벨, 그 학교의 퀄리티, 그 학교의 교육과정, 그 학교의 컨텐츠가 어떤지 부모님들이 싹 한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마구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는 계속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학력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중학교 14.1%, 10명 중에 2명, 고등학교는 10명 중에 4명이 40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하는 과목을 전혀 몰라가지고 연필로 굴려도 35점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력이 중간층이 와르르 무너진 현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타났습니다. 질문: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떨까요? 초등학교는 전국 단위 학력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초등학교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그러시죠, 그죠?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웬걸 학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갈등이 이상하네. 학교도 가지 않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학생들의 갈등이 초등학생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학교는 크게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 지도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2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화초등학교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초등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들 모시고 영화초등학교 못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따뜻한 학교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입소문을 타더라고요. 예, 본교는 따뜻한 학교입니다. 아까 시작 전에 봤던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3가지, 그 영상은 저는 지금 한 10번은 봤어요. 그래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연출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을 그대로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학교의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부터 코로나가 휩쓸고 가는데 많은 학교들이 등교 수업이 셧다운 됐습니다. 등교를 못하고 있죠. 지금도 못하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이제 11월 22일부터 등교 좀 전교생 해볼까 이러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거의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으니까 교육 과정을 우리들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밟을 수 있는 약간 기동성이 좀 빠르다. 덩치가 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오시면서 느꼈겠지만 시골스럽잖아요, 학교가. 그죠? 길도 포장도 안 돼 있고 배달이 들어오는 순간 아마 많이 놀라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게 우리들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아이 좀 주변도 좀 피카번쩍하고 고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있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천연 요새가 됐습니다. 주변에 유해 환경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나가시면 지금 교문 앞에서 걸어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여기는 교통도 안전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그렇게 달릴 수가 없으니까 길이 좁고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 안전에 되게 안전한 곳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우리 학교 이미지를 바꿔줬다. 여기는 완전히 천연 요새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옆에 고등학교도 있지만 고등학교는 여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하면 하루 종일 학생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동구 지역에서 이렇게 천연 요새 같은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명품 원격 수업, 이거는 뭐 유튜브에 지금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좀 거칠게 할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치원, 초, 중, 고, 대학도 한 70-80% 들어올 것 같아요. 영화초등학교보다 원격 수업 잘하는 학교 있으면 한번 데이터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전부 대한민국에서요. 그 다음에 특색교육은 각 사립초등학교에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만 잘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특색교육들이 각 학교마다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예, 다 비슷합니다. 우리 학교 잘하는 거나 다른 학교 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말씀드려도 그 얘기 어제 저쪽 학교 교장 선생님도 똑같이 한 얘기인데 하고 이렇게 동감이 안 가실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차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했는데 각 학교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큰 차이 없습니다. 왜 부모님들을 영아초등학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모셨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모셨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면 너무 다르잖아요. 직접 가야지 세포가 내 죽었던 세포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신경이 싹 돌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잖아요. 이거는 TV에서 아무리 좋은 세계 테마 여행을 보더라도 그 느낌이 안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를 아무리 한들 부모님들이 한번 학교 싹 들어오셔가지고 한 바퀴 싹 돌면 다 캐치가 됩니다. 다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이곳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초등학교에서 한 끗 차이 콘텐츠가 있을까 없을까 이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학교들이 학년 초에 학년 말에 코로나 상황, 학교 교육 환경, 학부모 설문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짭니다. 그래놓고 각 학교마다 특색 교육을 개발하고 직원 연수도 하고 교직원 연수도 하고 학부모들에게 막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계획해서 추진해요. 여기까지는 모든 학교들이 똑같습니다. 어쩌면 학교 외에 모든 기관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한 끗이라는 말을 드리는 것은 여기부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첫째, 끝까지 가는지, 텐션을 유지하는지, 가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지, 끝까지 가는지, 이거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변화와 혁신의 지금 핵심의 키워드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거를 허겁지겁 따라가는지 아니면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육적 패러다임에서 뒤처지었는지 앞으로 가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어디입니까? 학교는 아마추어 집단이 아닙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는 아마추어는 나만 즐거우면 됩니다.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없는 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과물이 없다? 저는 그건 변명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학교별로 성과를 도출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교는 퇴보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물을 학부모들에게 뿌립니다. 학생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될까요? 엄지척해야 됩니다. 그게 사립의 정체성입니다. 부모님들이 엄지척을 하지 않는 순간 사립초등학교의 존립 가치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영아초등학교는 그럼 학부모의 기대 수준을 넘었냐? 탁 보면 다른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한 끗 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택배를 교과서로 보냈는데요. 한 번으로 보낸 것도 부모님 감동하셨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안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학교로 오시라랍니까? 교사들이 다 포장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몇 번을 보냈다고요? 5번을 보냈습니다. 학습 키트래요. 한 번 보내는데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작년 기억해 보시면 택배 상자가 품절이 났을 때 있었죠. 그때 인천 우체국에 다 돌아다녔더니 택배 상자를 안 팔았습니다. 우리는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영아초등학교 학부모님 중에 교장 선생님 왜 학습 키트를 안 보내줘요 하는 학부모는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희들은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누구도 학습 키트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번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종이 상자가 품절이 나서 사지를 못해가지고 인천의 중고 매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중고 매장 가서 종이 박스를 다 사와가지고 다시 포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패드도 스토리가 있는데요. 2020년에 학생들의 스마트 패드를 다 나눠줬습니다. 학교에서 다 대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속도가 느리대요.
2020년 스마트 패드는 품절이 됐습니다. 국내 기업 거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소문해가지고 청계천에서 다른 나라 제품을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도가 떨어진대요. 기억하고 계세요? 속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세상에서 저는 교장으로서 이런 교육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우리나라는 기업에서는 네이버, 세계 회사를 잡지를 못하면 세계 회사에서 나오는 콘텐츠를 능수능란하게 그 학교가 다루지 못하면 그 학교는 퇴보할 것이다 하는 게 저희 교육적 소신이 하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지도학교는 세계 그룹에서 기업에서 나오는 콘텐츠를 능수능란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구글 홈페이지 지금 계속 아마 부모님들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생방송이 각 교실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겁났습니다. 왜냐? 학교에서 실수하는 게 누가 볼지 모르고 유튜브로 스트리밍 방송을 해 매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지난주 1차, 방금 전에 끝난 2차를 스트리밍 방송하는데도 계속 실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역량이 갖추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현장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체험, 그죠? 쉽게 설명 가르치고 소풍입니다. 소풍 갔다 와서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선생님들이 2020년 가을에 무슨 일도 벌이려고 했냐면 퀴즈입니다. 이거를 벌려놓고 한번 중앙 언론사에 다 제보해가지고 한번 우리나라 교육계 판도를 한번 흔들어 버리려 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운동회까지 다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 못한 걸 이따 교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역량이 갖추면서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한번 운동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회를 해요? 무슨 운동회를 해지? 큰일 날 소리 하는데 다 계획해가지고 우리들이 거기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본 영화 오케스트라는 옛날 자료가 아닙니다. 금년도 자료입니다. 아마 본교에 입학하고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님들도 보니까 예체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체능 우스갯소리로 부잣집 망하는 비결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죠. 자녀를 뭐 시키면 집안이 망한다? 예체능 시키면 집안이 한순간에 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 현악기, 바이올린, 첼로만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풀 오케스트라입니다. 학생들이 55명입니다. 선생님들이 10분이 넘습니다. 풀 오케스트라를 꾸미는데 어느 학교도 교장 선생님 오케스트라 왜 안 하세요? 하는 학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런 분이 나타난다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제가 승리합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케스트라요 보통 운영되는 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악기 고장 나면 수리비 엄청나고 레슨비 엄청나고 하지만 결과는 눈에 안 보여. 하지만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파트 연습할 때는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파트 연습이 끝나고 아이들 단원을 다 모여가지고 합주를 하는 순간 아이들은 기절합니다. 음악이 되잖아요. 그죠? 내 혼자 할 때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합주를 하는 순간 음악이 되는 거 보고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합주를 하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요즘 아이들은 8초입니다. 8초만 견디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아이들인데도
1시간, 2시간 파트 그 합주를 해도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저희들은 오케스트라의 그런 장점, 좋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죠? 관악기 입으로 부는 건데요. 1학기부터 했어요. 인력풀들이 예체능의 그 인력풀이 갑자기 시장이 축소되면서 훌륭한 강사 선생님들을 많이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별 강사 선생님들은 보통 퀄리티가 아니세요. 보통 같으면 초등학교에 계실 분들이 아닌데 엄청나게 뛰어난 퀄리티 가지신 분들이 학생들을 지금 관악기, 현악기, 목관, 금관 타악기까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디오 영상 촬영이 학교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 왠지 전문가 냄새 나죠? 예,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전문 업체에서 비디오 촬영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12월 29일 날 수요일입니다. 정기 연주회까지 지금 계획했습니다. 전문 공연장 다 예약해놨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런 것들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그런 답변만 하면 우리도 편히 살 텐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 본교는 계속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손 놓고 아이들을 웰컴하고 즐겁게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원격 수업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방역해야지, 학생 지도해야지, 모든 것들을 평상시보다 업무가 폭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발열 체크입니다. 다른 학교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현관에 들어가면 대개 발열 체크합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학교 있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록합니다. 점심 먹기 전에 또 체크합니다. 다 기록합니다. 하기 전에 또 체크합니다. 또 기록합니다. 스쿨버스 타는 아이들은 타기 전, 또 학교 때 타기 전 많게는 3번에서 5번까지 발열 체크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체크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종이에다 맨날 전교생 거를 적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우매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게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37.5도가 아침에는 올라오지 않지만 수업 중에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체크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려가지고 그 아이는 이렇게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학교가 셧다운 됐다든지 그런 적 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일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교의 학생들은 동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청라, 송도, 남동구, 구월동, 많게는 저 시흥, 거만동, 김포 지역에서도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학교가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러다 코로나19 터지면요? 괜찮습니다. 학생들에게 다 스마트패드 다 지원돼 있고요. 다 원격 수업 다 가르쳐 놨습니다. 다음 주에 셧다운 되더라도 1교시부터 선생님들이 바로 원격 수업으로 갈 수 있게 다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자, 지난주부터 11월 22일 전국의 학교가 전면 등교 실시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육당국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죠. 전교생이 다 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컨이나 난방을 하면 주기적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문 못 엽니다. 한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문을 연다? 또 강추위가 왔는데 문을 연다? 못 엽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각 기업체에서 언론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각 기업에 로또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기순환입니다. 환기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제 대량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학기 때 벌써 다 설치해 놨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데 한여름 대학교 때 창문을 어떻게 열어요?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부모님들이 오신 이곳에서도 공기가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23일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1차 설명회를 끝났더니 한 2시쯤 됐습니다. 부모님들 다 가셨습니다.
교직원도 다 퇴근했습니다. 학교는 이제 문 닫았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3, 4시쯤에 전문 방역팀이 와서 학교를 다 방역을 해놨습니다.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다 가시면 학교는 다 방역을 다시 합니다. 왜냐고요? 다음 주 월요일 학생들이 오는데요. 이렇게 우리들이 철저한 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학교가 안전히 가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모님들 궁금하실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 저거 장사꾼 아니야?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하고 뭘 샀다는 얘기를 많이 해? 그거 비용 어떻게 해? 사립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 수업료로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즉 부모님 수업료는 피와 땀이 모두 어우러진 돈입니다. 그 돈은 본교는 단돈 1원도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정말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 저런 것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런 걸로 다 했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올해 1,000만 원어치 악기를 샀습니다. 악기를 수리하면 몇백만 원씩 듭니다. 학교 돈 안 썼습니다. 학생들에게 5번 학습 키트를 막 보내고 한 번 보낼 때 15,000원씩 막 들어가지고 얼마인지도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 행복 배움학교, 행복 나눔학교에서 지원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아까 스마트 패드가 성능이 떨어졌다 했죠. 불만이 왔죠. 저희들은 기억했습니다. 2021년 되면서 다시 최신형 스마트 패드를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눠줬습니다. 스마트 패드를 2번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것이 아니고 최신형 것을 각 가정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돈으로요? 아닙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에서 거기서 지원받은 걸로 했습니다. 통일원 중앙 통일교육 선도학교, 그래서 어디까지 해놨냐면요, 학부모들에게 이번 주에 설문을 했습니다. 영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11월에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요 현장 체험학습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런 설문이었습니다. 영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96.5%가 가세요, 학교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설문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에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소규모 테마 현장 체험학습은 허용된다, 단지 숙박형은 자제한다, 이것이 교육부 매뉴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학부모 동의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 갈 장소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비용 부모님들 돈 안 듭니다. 통일교육 선도학교에서 다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버스, 점심 다 학교에서 지원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What did you do to my sign? I wrote the same, but in different words. Thanks, love.
어떻습니까? 그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I am blind, please help.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 see. 같은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를 납니다. 영화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콘텐츠도 다른 학교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그 한 끗 차이가 있는지, 학교가 한 끗 차이가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면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It's so beautiful and you can see. 제 욕심 같으면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오늘 보고 가시면 어떨까? 영화 has a lot of beautiful content. 영화에 아름다운 콘텐츠를 좀 보고 가시면 어떨까? Can you see?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본교를 방문해 주셔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